제 인생이 무너지는 건 단 한 통의 이메일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 이지혁은 텅 빈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투자철의 확정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제 눈앞에서 얼룩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던 투자사마저 등을 돌린 거였죠. 20억이 부족했습니다. 딱 20억만 있으면 AP그룹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삶이겠죠. 그런데 제 불빛은 곧 꺼질 운명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번엔 일어설 자신도 없었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보다는 나았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제 절친이자 유일하게 저를 믿어준 투자자였죠. 박성재는 제 표정을 보자마자 상황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20억. 박성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내가 채워줄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은 박성재의 전 재산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실패하면 박성재도 함께 파산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를 그렇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이건 투자가 아니야. 우정이야. 우리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 넌 날 위해서 일진들한테 맞아줬고 난 그때부터 내 옆에 있고 싶었어. 저는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비싼 신발을 신고 다니던 박성재를 괴롭히던 일진들과 싸웠던 제 모습, 그리고 그 이후 절친이 된 우리 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성재는 계속 말을 이었는데요. 진짜 친구는 힘들 때 옆에 서는 거라고, 제가 성공하는 걸 함께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주먹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이런 친구를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사업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밤새 커피를 몇 잔씩 마시며 숫자와 그래프를 들여다봤는데요.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 무렵 저와 박성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악수는 굳건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차철민 팀장이 정리한 AP그룹 재무제표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차철민 팀장은 며칠 밤을 새워 이 자료를 정리했다고 했는데요.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힌 문서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한 항목이 하나 보였는데요. 특허번호 2015-892 친환경 건축자재 기술 개발비 15억 수익화 실패 보류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철민 팀장을 불렀고 그가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0년 전에 개발한 특허 기술인데 시장성이 없어서 그냥 묵혀있는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특허 명세서를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 눈빛이 빛났는데요. 이건 대박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차철민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 아시냐고. 차철민 팀장은 당연히 안다고 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바로 그 정책이었죠. 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 기술이 그 정책에 딱 맞아떨어진다고요.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축자재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마커를 집어들고 빠르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차철민 팀장에게 설명했습니다. AP그룹을 단순한 자재 유통회사로 보면 안 된다고요. 친환경 건축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는 거라고요. 자재만 파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시공, 사후 관리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이 특허 기술을 중심으로요. 차철민 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내용을 다시 읽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경쟁사들은 여전히 자재 유통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차철민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만들자고요. 지금 바로요. 내일까지 완성해서 투자자들을 다시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차철민 팀장은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고 저는 옆에서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시장 분석, 경쟁사 비교, 수익 모델, 성장 전략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손놀림은 빨라졌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는 온통 글씨와 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글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는데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거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작업을 계속하던 중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은호 실장이 커피와 샌드위치가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왔는데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은호 실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배 아직도 일하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은호 실장은 책상 위에 커피와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고 커피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지은호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꾸며준 사무실 인테리어 정말 고맙다고요. 이 공간에서 일하면서 힘이 많이 났다고요. 지은호 실장은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적힌 글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은호 실장에게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건축 솔루션, 특허 기술,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은호 실장이 말했습니다. 선배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요. 저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지은호 실장은 의자를 끌어당겨 제 옆에 앉았는데요. 그녀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지은호 실장에게 디자이너 관점에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가까웠는데요. 지은호 실장은 자료를 꼼꼼히 읽으며 의견을 냈습니다. 실용성에 대한 조언, 디자인적 요소, 고객 입장에서의 생각들을 쏟아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환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 실장은 제 옆모습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지은호 실장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요. 며칠 후 최종 투자 설명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무대 위에 섰는데요. 제 손에는 레이저 포인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여러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맘대로집 대표 이지혁이라고요. 화면에 AP그룹 로고가 떴고 저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릴 것은 단순한 회사 인수가 아니라 업계 전체를 변화시킬 혁신이라고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AP그룹은 현재 전통적인 자재 유통회사지만 저는 이 회사를 친환경 건축 플랫폼으로 전환하려 한다고요.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10년 전 AP그룹이 개발한 친환경 건축 자재 특허 기술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기술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정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투자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 기술이 왜 지금까지 사업화되지 않았죠? 저는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요.
당시에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요.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정부 지원금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차분하게 답했는데요.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준비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장 규모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저는 현재 친환경 건축 시장은 연간 10조 원 규모인데 5년 후에는 3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했습니다. 그 시장에서 3년 내에 20%를 목표로 한다고 했죠. 투자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 투자자가 명함을 내밀었고 다른 투자자들도 줄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저는 복도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셔츠 등에는 땀이 배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거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투자 유치 성공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는데요. 박성재가 급히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주먹을 꽉 쥔 채였습니다.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지여가 경쟁 입찰자 조사했어. 박성재는 노트북을 제 앞에 펼쳤습니다. 화면을 거칠게 돌렸는데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고성희 이사장과 연결된 기업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는데요. 우리 새엄마가 박성재가 투자한 제 사업을 방해하려고 작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100%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박성재가 저한테 투자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경쟁 입찰에 뛰어든 거라고요. 저는 의자에 앉아 턱을 괴었습니다. 생각에 잠겼는데요. 박성재는 말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이 박성재를 견제하는 거라고요. 박성재가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박성재의 아버지 회사에서 박성재의 입지가 강해지는 게 싫은 거라고요.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는데요. 우리 새엄마는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회사 경영권 다 자기 자식들한테 넘기려고 한다고요. 저는 박성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하지만 박성재는 어떻게 진정하냐고 했습니다. 친구 도와주려는 것까지 방해하는데 말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는데요. 저는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화내면 우리만 손해라고요. 정면 승부로 이기는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더 나은 계획을 제시하고 더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된다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라고요. 박성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진정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저는 박성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거냐고요. 박성재는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대응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차분함으로 바꾸며 경쟁사의 약점을 분석했는데요. 자본력은 강하지만 기술력은 약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특허 기술을 그들은 모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 늦게까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분노는 이제 승부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이틀 전 아침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폭주했는데요. 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재벌가 파혼남 이지혁의 민날. 돈 때문에 결혼. 이지혁 과거 행적. 악의적인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악플로 가득했는데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박성재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고 이것도 새엄마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 3군데서 재검토하겠다고 연락 왔다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렵게 쌓아 올린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보화가 들어섰는데요.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정보화가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 기자회견 열어요. 제가 나서겠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정보화 씨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정보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오해받는 걸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일 오후 기자회견장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고 정보화는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는데요. 정보화는 긴장한 듯 손을 떨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보화는 파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지혁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정보화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고 결혼식 당일까지도 그 사실을 숨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를 속인 건 정보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정보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요. 정보화는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부디 오해하지 말아달라고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됐고 오히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젊은 사업가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장 뒤에서 정보화를 찾아갔습니다. 정보화는 지쳐 보였는데요. 저는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보화는 괜찮다고 했고 제가 해야 할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입찰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AP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요. 같은 시각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고 경쟁사 대표가 내렸습니다. 고성희가 뒤에서 조종하는 그 회사였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갑게 스쳐 지나갔는데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룸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심사위원 5명이 앞줄에 앉았고 경쟁사 대표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풍부한 자본력을 강조했는데요. 화면에 500억 원의 자본금이 표시됐습니다. 저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경쟁사는 3년 내 매출 2배 증대를 약속했고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격적이고 확실한 계획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쟁사 발표가 끝나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는데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자본력에서는 경쟁사에 밀린다고요. 하지만 비전에서는 앞선다고요. 심사위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AP그룹이 가진 친환경 특허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본 핵심 자산이라고요. 화면에 기술 로드맵이 나타났고 상세한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단순한 매출 증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친환경 건축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요. 질문이 이어졌고 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1단계로 기존 사업을 디지털화하고 2단계로 친환경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3단계로 설계 플랫폼을 구축한다고요. 자금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세계 벤처 캐피탈의 투자 확약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회의에 들어갔고 저와 경쟁사 대표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는데요.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에는 식은땀이 맺혔는데요. 박성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결과가 어떻든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나왔습니다. 저와 경쟁사 대표가 동시에 일어섰는데요. 심사위원장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맘대로 집 이지혁 대표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간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는데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악수를 청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박성재와 차철민 팀장이 뛰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챘고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박성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차철민 팀장도 목이 메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는데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요. 특히 끝까지 믿어준 동료들에게 감사한다고요.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오자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지은호 실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는데요. 성공했다고 고맙다고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한다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 이상철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버지는 저를 보고 놀랐는데요.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저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다고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었다고요. 제 유학비를 할아버지 병원비로 쓴 것도 제 꿈을 지지해주지 않은 것도 다 원망했다고요. 하지만 잘못 생각했다고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성실함 때문이었다고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도 무릎을 꿇고 제와 눈높이를 맞췄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33년간 한 회사를 다니셨다고요. 정리해고 위기에도 끝까지 버티셨다고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고요. 아버지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꽉 껴안았는데요. 우리 부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갈등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는데요. 우리는 작은 식당에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은호 실장을 새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AP그룹 본사 건물 최상층이었는데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은호 실장이 감탄했고 저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전무이사 임명장이 들어 있었는데요. 우리 회사 전무이사 자리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제 길을 가고 싶다고요.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이름을 만들고 싶다고요. 누군가의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를 갖고 싶다고요. 저는 실망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 실장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고 대신 비즈니스 파트너로는 계속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밤 저는 지은호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나올 수 있냐고요. 할 말이 있다고요. 지은호 실장은 30분 후에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는데요.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지은호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고백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지은호 실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지은호 실장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요. 제 마음을 안다고요. 근데 아직 혼란스럽다고요. 과거에 거절당한 상처도 남아있고 자신의 일에도 집중하고 싶고 자신에게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요. 저는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 실장의 진심을 이해했거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은호야, 난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조건 없이 기다릴게. 지은호 실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꾹.